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실기 문제에 출제되었던 주제학습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시간과 관련해서 문제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병원 입원 시 간호조무사의 역할 관한 문제였죠. 보기 보시면 1번에 식사 시간, 면회 시간 안내한다. 기저 병원 생활 안내는 입원 생활 안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실 수 있죠. 두 번째, 환자가 도착한 후에 침상을 준비한다.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올라오기 전에 입원 침상을 준비해 주셔야 되죠. 3번에 귀중품은 각자 관리하거나 보호자에게 맡기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4번에 집에서 가져온 약물 같은 것들은 수거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중단시키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5번에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간호사나 의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병원 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인 환자의 병실 환경 조성으로 옳은 것이죠. 첫 번째 보기 보시면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직접 환기시키시면 안 되죠. 커튼이나 스크린을 이용해서 간접 환기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자연광선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근데 5번 보기와 같이 얼굴에 직접 직사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병실의 조명은 간접 조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직접 조명 같은 경우는 드레싱 할 때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병실 환경관리에 관한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시면 1번 바닥 청소는 비지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먼지가 날 수 있죠. 2번 사용한 침구는 털지 않아요. 감아서 분리수거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3번 청소는 깨끗한 구역에서 오염된 구역으로 순서대로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4번에 병실 바닥은 다른 곳을 모두 청소한 후에 나중에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창 같은 경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되죠. 5번에 혈액이 묻은 환희는 우선은 차가운 물로 헹구고 뜨거운 물과 비누로 세척해 주셔야 되죠. 화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환자에게 마른 수건으로 라고 돼 있죠. 젖은 수건을 이용해 주셔야 되죠.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 주셔야 돼요. 2번에 출입문의 손잡이가 뜨거우면 그쪽 문은 열지 않으셔야 돼요. 3번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이동하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면 안 되죠. 계단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5번에 거동이 가능한 환자, 내원객이라든지 거동이 가능한 사람을 먼저 대피시키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답은 5번이 되실 수가 있죠.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도 살펴볼게요. 1번 보기 보시면 혈압을 측정할 때는 팔이 심장 높이가 되지 혈압계가 심장 높이가 되시지 않죠. 2번에 팔의 혈압을 잴 때는 상완동맥의 청진길이 되시는 게 맞죠? 답은 2번이 되시겠네요. 3번에 다시 한번 측정할 때는 2에서 5분 정도 이제 정맥 우려이 풀릴 정도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4번에 상완 맥박을 촉지한 부위에서 2cm 위에다 커프를 감아 주셔야 되죠. 5번에 커프의 공기는 초당 2mmHg 정도로 속도로 빼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호흡 측정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골맥박을 측정한 후에는 손을 떼지 않고 호흡을 측정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2번에 양상이 불규칙적이면 줄여서 재시면 안 돼요. 1분을 재시는 거 필요하죠. 3번에 환자가 호흡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할 때 호흡을 측정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운동 후에는 안정한 후에 호흡을 측정하시는 거 필요해요. 5번에 1분에 30회가 측정됐다면 간호사실에 보고해 주셔야 되죠. 호흡은 1분에 12에서 20회 사이를 정상으로 보시는 거 맞죠?
호흡과 관련된 문제 또 하나 풀어보신다면 정상 수치를 알고 계셔야지 풀 수가 있겠죠. 1번에 보기 보시면 45세면 성인이죠. 성인은 12에서 20회가 정상이실 수가 있어요. 2번에 6세 남아예요. 학령 정기죠. 22에서 34까지를 정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3번에 생후 10일이면 신생아죠. 신생아는 30에서 60까지를 정상으로 보실 수 있죠. 4번에 70세 노인은 성인과 같죠. 12에서 20회까지를 정상으로 보시면 돼요. 5번에 데메롤이나 몰핀을 투여하게 되면 호흡이 억제되기 때문에 12회 아래인 사람들은 보고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65세 남자가 10회면 보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답은 5번이 되시겠죠. 검사 중 심전도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 심전도는 검사 도중에 말하지 않으셔야 돼요. 2번 방해 온도는 춥게 유지하시면 안 돼요. 노출이 있기 때문에 보온을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죠. 3번 검사 바로 전에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4번 검사 오기 전에 담배, 카페인은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5번 똑바로 누운 자세, 앙화의 자세에서 측정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요추천자에 대한 간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요추천자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죠. 2번 검사 전에 등을 굽혀서 무릎이 가슴에 닿게 하는 새우등 자세를 취하시는 거 필요하죠. 새우등 자세는 잭나이프의 측이라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3번 검사 후에는 머리를 절대로 들지 말고 앙화의 자세를 취하셔야지 내척수액의 누출 방지와 두통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4번에 머리를 들지 않고 앙화의를 하시려면 화장실도 가실 수가 없죠. 누워서 소변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5번에 요추천자 검사물은 실온 보관이에요. 그래서 즉시 내리고 바로 내리지 못할 때는 실온에 보관했다 내리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배변 잠을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3일 전에 철분제와 붉은 야채, 육류는 피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1번에 검사 3일 전 철분제제 복용하지 않는다. 답이 되실 수 있죠. 2번 검사 채취 시에는 내과적 무균수를 지켜주시면 되고 3번에 검사 전 붉은 육류는 피하도록 하시고 4번에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예요. 일반적인 배변을 받아서 받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죠. 5번 대장 내시경 필요 없으시고 대변을 보실 때 소변하고 섞이지 않게만 주의해서 받아주시면 되시겠어요. 소변 배양 검사에 대한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에 아침에 첫 소변을 받는다. 첫 소변을 받으실 필요는 없죠. 2번에 유치도뇨관은 분리하시면 안 돼요. 유치도뇨관에 있는 포트를 이용해서 멸균 주사기를 이용해서 뽑아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3번에 방광을 비우실 필요는 없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죠. 4번에 인공도뇨를 이용해서 멸균 실험관을 채취한다. 맞죠? 답은 4번이 되시겠어요. 5번에 중간요를 채취하는 거는 일반 소변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 벗기에 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격리실 보호장비 착용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란 문제에서 첫 번째 장갑을 벗은 후에 목 뒤 끈을 풀고 허리끈을 푼다. 맞죠? 입을 때도 목끈을 묶고 허리끈을 묶고 벗으실 때도 목 뒤에 끈을 풀고 허리끈을 푸는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2번에 장갑을 벗고 목끈, 허리끈 순서죠. 3번에 바깥쪽이 겉으로 나오게 접어서 격리의료 폐기물에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안쪽이기 때문에 가운은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해서 폐기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4번에 병실 밖에 나와 보호장비 벗으시면 안 되죠. 격리실 안에서 보호장비는 벗고 격리의료 폐기물에 넣은 후에 나오셔야 돼요. 5번에 마스크는 끈을 잡고 버려주셔야 돼요. 겉면은 오염이기 때문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표준주의와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침 예절인데요. 입과 코를 티슈나 옷소매를 이용해서 막아주시는 거 필요하죠. 두 번째, 오염된 주사기는 대씌우지 않는 거죠. 3번에 오염된 세탁물은 분리해서 오염물 세탁물통에 넣어주셔야 돼요. 4번에 손에 혈액이 묻은 경우는 항상 물과 비누로 손소독을 하시는 거 필요하죠. 5번에 소변 주머니에 소변을 비울 때는 환자분의 체액이나 혈액이 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답은 5번이 되시겠네요. 격리 중에서 접촉주의 감염관리 지침에 관한 문제 풀어볼게요. 1번에 보시면 환자는 병실 내에서 N95 마스크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는 없죠. 의료진이 N95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경우는 공기매개라고 보시면 돼요. 홍역, 수두, 결핵 환자 같은 환자가 격리돼 있을 때 N95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셔야 되죠. 이번에 청진기와 체온계 같은 것들은 각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3번에 내과적 손 씻기를 해주시면 되죠. 4번에 격리실 밖에 나오기 전에 가운과 장갑은 벗어서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리고 나오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보시면 홍역 수두 환자는 대표적인 공기매개 환자예요. 접촉주의 환자 같은 경우는 다제내성균이 대표적인 환자분들이죠. 그 밖에도 소화기 질환들 있죠. 로타바이러스든지 장염 환자가 대표적이실 수가 있어요. 폐기물 종류에 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자 수혈을 마친 후에 배출된 빈 혈액백 같은 경우는 혈액 오염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격리 의료 폐기물은 격리실에서 사용한 일체의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3번의 일반 의료 폐기물은 환자하고 접촉했던 모든 것들인데 보통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들이 묻어있는 꺼즈라든지 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죠. 4번의 손상성 폐기물에는 주사바늘이나 봉합바늘, 한방 침들이 속하실 수가 있어요. 5번의 생물화학 폐기물 같은 경우가 폐백신이나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제 등이 이 생물화학 폐기물이 되실 수 있죠. 고압증기 멸균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찾아보시면 1번에 있는 가운과 방포가 되실 수 있죠. 스테인리스 재질이라든지 외과용 수술기구들 1000종류가 고압증기 멸균을 하실 수 있어요. 2번에 있는 고무 제품은 열에 약한 재질이기 때문에 에틸렌 옥사이드 2호 멸균을 하실 수 있죠. 3번에 있는 유치도뇨관도 마찬가지죠. 4번의 바셀린 꺼즈 같은 경우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건열 멸균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의 유리 제품도 건열 멸균 하실 수 있어요. 외과적 손 씻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손은 항상 팔꿈치보다 위로 위치하고 있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2번에 원형 동작으로 닦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3번에 손을 씻은 후에는 멸균 수건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죠. 4번에 우리가 상박에 위로 5cm까지 닦는 게 외과적 손 씻기예요. 5번에 손을 씻을 때는 2에서 5분 정도로 닦는 게 외과적 손 씻기다 해주시면 맞겠죠. 가장 낮은 단계의 약한 소독제를 이용해야 되는 물품이 뭐냐 했을 때는 답은 3번에 있는 청진기죠. 그 밖에도 혈압계, 체온계, 변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수술용 기구는 침수적인 시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멸균 물품을 사용해 주셔야 되죠. 이번에 위,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점막이랑 닿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에 혈관 카테터도 침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멸균 물품이 필요하고 5번의 전달 집게도 멸균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소독제에 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람 음성, 양성, 진균의 살균 효과가 있고 개방 상처에 사용할 수 있다 하면은 포비돈이 되실 수가 있죠. 베타딘 하시면 되는데 뭐 진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결핵균 같이 여러 균에 효과적이고요. 개방된 상처와 농성 분비물이 있는 상처, 수술 전에 피부 준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1번의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약산성으로 이제 산성을 이용해서 살균을 하실 수가 있고, 2번의 생리식염수는 등장액이라서 상처를 세척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자극이 적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4번의 알코올 같은 경우는 살균 효과가 높긴 해요. 결핵균, 곰팡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지만 개방된 상처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죠. 기구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5번에 4급 암모늄 같은 경우는 환경 정리할 때 사용하시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결핵균에 특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